네, EBS GP지기 입시설명회 강사 고국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김정익 선생님께서 파이팅을 해주셔서 여기 어머님들, 부모님들 전부 다 지금 파이팅이 넘치시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살짝 얼굴이 굳어지실 수도 있고요. 아, 그래, 저 길이 내 길이다라고, 우리 아이 길이다라고 찾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산에서 왔습니다. 네, 문산 파주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예, 이쪽입니다. 해서 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항상 저는 저의 입시 설명회를 지피지기 입시 설명회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통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게 뭐게라고 하는데 다들 부모님이시니까 지피,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시에서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건 대학과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형이겠죠. 그래서 전형과 대학을 안 다음 직위를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다들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꿈이 무궁무진하고 무럭무럭 우주까지도 뻗쳐나갈 수 있는 게 요즘이니까요. 그 내용에서 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전략을 짤 겁니다. 전략 필요합니다.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갈까요? 무슨 과를 지원할까요? 또는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은 어떤 활동일까요? 까지도 전략이 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략이 있고 그래야 합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바대로 수시가 대세고 정시가 이런데 아까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나는 정시파야. 이제는 전부 다 수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 80% 가까운 친구들이 수시를 지원해요. 그 아이들이 수시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정시로 선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과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고 또는 정시에서 수능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묶어놨죠. 수시든 수능이든 수시든 정시든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이다? 네, 수능입니다. 수능까지 꾸준하게 가야 되는 길을 지금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옆에 같이 서 계시고 계신 거죠. 전형을 15개 대학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선망하는 또는 부모님들께서 선망하는 그 대학을 가지고 전형을 나눴더니 가장 많은 게 학생부 종합이더라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의외로 논술입니다. 그리고는 교과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 우리 아이한테 종합 우리 아이는 이것도 아니고 요거 좀 부족한데 라고 하면 논술 시킬까? 과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그러면 종합 3개 쓰고 논술 2개 쓰고 교과 하나 쓸까? 왜? 수시는 원서를 몇 개 쓸 수 있으니까요. 6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보자. 우리 아이한테 맞는 옷과 나에게 맞는 전략과 나에게 맞는 대학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지역 대학을 또 찾아봤더니 80%가 수시입니다. 아까 전국적인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정시에서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정시파라고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20%를 뚫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대체로는 80% 안에 속해 있는 거고 그 80%의 수시를 또 한 번 구분해 왔습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종합 논술 순이었습니다. 종합 논술 교과 순이었죠. 그런데 어디 순이 가장 많습니까? 교과입니다. 교과가 가장 많고 종합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논술은 이 지역에서는 부산대 여기만 실시하는 거죠. 그런 전형과 그런 대학이 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서울 지역에 이렇게 한다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만 대비해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과 무엇에 대해서 전형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맨 처음 드리는데 이 표도 잠깐 보겠습니다. 수시 지원 대비 6개 원서를 막 써가지고 합격자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가장 많은 합격 비율을 나타낸 게 교과였습니다. 교과가 확실하게 합격을 보장해 주는구나.
보장이라기보다 많이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종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이시죠? 교과와 종합 외에 조금 높은 게 면접이 있네요. 면접 전형이라고 한 전형이 있을까요? 없죠. 면접 전형은 없습니다. 그럼 이 면접 전형은 무엇과 합쳐져서 수능 최저와 합쳐져서 어디요? 교과 전형에 또는 종합 전형에 함께 나타나는 거죠. 교과에서도 면접이 있다면 그리고 종합에서도 면접이 있다면 그리고 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서 합격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입시의 가장 기본인 교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학들입니다. 내신 성적 100%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면접 없습니다. 한양대, 세종대, 아주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 전형에서는 어느 일부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100%로 그냥 선발합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이 대학의 이 학과 이 전형으로 쓰려고 한다면 다른 거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논술 굳이 해서 여기에 경성대, 부산의대 가겠다라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그 정도는 내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내신과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입 닫고 3년 내내 혹은 1년 내내 수업 시간 내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신라대, 경남대, 인제대 어느 정도 학과를 내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혹은 중앙대, 이화여대, 국민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내신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면접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신과 면접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또 무엇도 있다?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고대 학교 추천 원 전형, 보통 학추 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면접도 아주 심각하게 볼까 심층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요구합니다. 그걸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짝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 왜 최저가 있을까? 네, 의대입니다. 간호과입니다. 그리고 군사학과. 이 정도에서는 최소한 예를 들어 동명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 하나 또는 2개 영역 7등급 이 정도를 원하는 거죠. 그다음 경남대 군사학과는 3개 영역 15등급, 5등급을 기본으로 여기만 맞춰주면 좋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과입니다. 또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 내신 성적인데 면접이 없습니다. 교과인데 면접이 없으면서도 수능 최저만 요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교과 전형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이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도 다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를 우선 충족시켜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보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 대학은 저게 서울에 있는 지역 대학은 3, 4등급이 지원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제가 3, 4등급으로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도 함께. 그 대학에서 학과를 물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4대 2를 지원하는데 의대를 지원하는데 3, 4등급 그건 아니고요. 일반 학과를 지원할 때 3, 4등급이어도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지정해 보았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천대는 두기합 6 인문계열입니다. 그다음 단국대는 또 역시 두기합 6입니다. 덕성여대 3개 영역 합 8을 요구하죠. 이런 최저가 있는가 하면 동아대학교는 두기합 8입니다. 4, 4 정도를 맞춰야 되고요. 부산대는 인문계열 경우 3합 7입니다. 3, 4 등급.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친구다. 혹은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꾸준하게 그 정도 나오고 6월 모평, 9월 모평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지원권 하고 그 다음 다른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 경찰 여기에는 2합 8입니다. 4, 4를 요구합니다. 합이니까 2, 5가 되어도 됩니다. 2, 5가 아니죠. 2, 5가 아니라 6이죠. 2, 6이 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으로 대부분 다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너무 긴장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네. 참은 4개니까요. 참으로는 3개 닫으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잠깐씩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입시 중심 종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종합을 또 어떻게 또는 여기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잠깐 또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종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은 네, 활동이 중심입니다. 활동. 근데 그 활동의 내용들이 어디 담겨 있느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 추천서에 담겨 있고 면접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수험 교수, 사정관이나 입학사정관한테 어필하는 거죠. 활동입니다. 그 활동의 서류들이 다 필요한 학교와 하나만 필요한 학교와 그 다음 자기소개서까지 필요한 학교 이렇게 있는데 기본은 하나도 빠지지 않은 기본이 뭘까요?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애초부터 준비를 많이 해오신 부모님이나 또 학생도 있을 거고요. 기록에 대한 이야기, 활동에 대한 이야기 고민하면서 이거 넣을 수 있어? 이거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라고 하면서 많이 고민해 보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활동의 내용과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 추천서를 원하는 데가 교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원하는 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도 필요 없어.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무엇만 받겠어? 네, 생활기록부만 받을 테니까 우리가 평가할 테니까 학생은 원서만 제출하면 돼 라고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여기 예시로 한양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양대 종합전형 유명하죠. 모든 전형에 다 최저가 없습니다. 한양대는. 교과전형도 최저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과전형,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한양대 교과전형에서 최저가 없다면 어떤 학생들이 합격할까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할 겁니다. 최저조차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1.0, 1.0, 1.0, 1.0이 합격합니다. 아, 네. 아우. 우리 아이가 그랬으면.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이라면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이 지원한 요 전형에서는 우선적으로 무엇이 조금 더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성적이 조금 더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활기록부에서 한양대는 말을 합니다. 종합전형에서 말을 합니다. 한양대는. 우리는 무엇을 보지 않는다. 교과 성적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종합전형의 취지에 따라서 무엇을 보겠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보고서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비슷할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조금이라도 기록이 돼 있다면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과전형보다는 성적이 살짝 낮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합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종합전형은 예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조금 복잡한,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와서 우리 아이한테 특별한 질문을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선발하나 이런 고민을 했고, 그때 교과 성적도 좋아야 되고 비교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봉사활동 많이 해야 되는데 몇 100시간 이상이면 250시간 이상이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성적 중요합니다. 교과 성적이 아주 나쁜데, 정말 나쁜데 활동만 아주 우수할 리도 없고요. 사실 아주 교과 성적이 그냥 낮은데 이 우수한 활동만 가지고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한 학과 또는 특별한 한 계열의 자기가 특성을 보이고 그것을 극대화시킨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교과 성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교과 활동도 필요합니다. 다른 활동도 열심히 자기의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교과 활동도 필요합니다. 중복되고 있죠. 예, 이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지는 게 종합전형이고, 이 활동이 기록되는 공간이 어디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읽어보셨죠? 읽을 게 없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밑에 선생님들께 써주셨어요. 이 학생 뭐하고 어떤 걸 발표하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좋은 내용으로 했다 해서 칭찬을 받음 또는 박수를 받음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활동입니다. 우리 아이는 수업 시간에 잠자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수업 시간에 질문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바로 종합전형인데, 이런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의 내용은 이겁니다. 동기가 필요한, 무조건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왜 했니? 그냥요. 아니에요. 왜 했니? 취업 잘 되니까요. 왜 취업 잘 되는 것으로 이걸 선택했니? 취업 잘 돼 이걸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그 A라는 이유는 왜 그랬니라고 끊임없이 정말 내적인 동기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옆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추천해 주셨는데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착하냐면요. 또 얼마나 순진하냐. 진짜 순수하냐면 면접 가서 우리 교수님이 여기 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원서 썼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우리 학교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내적인 동기를 하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딱 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요.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하고 부모님이 하고 옆에서 이거 부모님은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정보 주실 수 있어요. 출력해서 이렇게 이게 있다더라. 오늘 찍으신 내용들을 이거 보여주면 이거 있다더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해야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다른 아이와 다른 나만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 아이가 옆에 친구 거 하는 걸 봐서 똑같이 따라 하더라도 A라는 친구와 우리 아이는 다르게 할 거예요. 글씨체가 다르더라도 혹은 설명 방법이 다르더라도 혹은 표현 방법이 다르더라도 다를 겁니다. 그걸 보자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자기주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종합적인 평가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성장이란 단어에 또 많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도 성장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중에 여태 학생이라면 정말 19살 이 긴 시간 동안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 저는 19년을 살아왔는데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 40, 50 이 긴 시간 동안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 없을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올라왔던 거잖아요. 성장해 왔던 것이고 그 과정을 기록해 준다면 또는 거기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라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교과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린다면 이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충분히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통계 전문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학 점수가 1학년 때 2, 3등급이 나왔지만 2학년 때는 1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1학년 때는 그냥 2, 3등급. 근데 2학년 때 계열 분리가 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확률과 통계 시간에 확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수학을 전 못합니다. 이 친구 정말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정리를 배웠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통계라고 이야기한 아주 일상생활에 쓰이는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리를 딱 배우고 맞아 저기 정말 재밌다 한번 찾아봐야지라고 해서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관련된 책을 읽었대요. 책을 읽은 다음 끝났냐고요? 이게 아이들의 활동이죠. 교과와 연관된 활동이죠. 그 다음 보고서를 제출한 거예요. 수행평가 시간에. 스팸메일을 처리할 때 쓰이는 베이지 정리에 대한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제목 근사하게 달고 제출한 거. 그거 선생님 그냥 써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종합전에 가서 면접을 볼 때 면접 질문이 뭐가 될까요? 이 보고서를 정리했을 때 뭘 느꼈나요? 이거잖아요. 자기주도적으로 했건 내가 했으니까 답변이 가능하겠죠. 그다음 그럼 이런 걸 그럼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면 좀 더 보완됐으면 한 점은 무엇이었나 등등 교수님과 얘기가 될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친구는 또다시 여기서 머무른 게 아니라 동아리로
체육 동아리, 예체능 동아리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동아리로 네트워크와 허브라고 하는 근사한 이름의 동아리, 본인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네트워크는 특별하게 저는 이게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한반도 위의 시대별 허브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한반도의 시대별 허브라고요? 제가 알기로 여기 이쪽이 신라, 경주, 그다음 가야 이런 삼국시대 친다면 구석기 지나고서요. 네, 이 시대를 지난다면 그때 중심지잖아요. 물류의 중심지가 되잖아요. 그 삼국시대의 중심지가 또는 한반도 위에 어떠한 시대별로 달라져 왔는지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간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보시면 빅데이터는 뭘까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자기식으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뿌려내는 거죠. 허브는 뭔가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을 모은 게 허브죠. 네트워크는 뭔가요? 여기저기 모여있는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해 본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생각을 하고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늘 동아리라면 이런 동아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 이걸 수업 시간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조금만 고민해서 활용을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야? 계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중학교 때 교육 봉사 동아리를 갔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누나 이러면서 누나 하다가 했더니 떤땡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되고 싶다라고 한 초등교사의 꿈을 키웠답니다. 계기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대를 목표로 하기에는 주요 과목이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차 하락되는 추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을 때 하락이라고 해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1.5등급에서 2등급 초반 이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큰 모험이 된 거예요. 교대를 지원하고자 한 친구한테는.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놓을 수가 없어서 욕을 했습니다. 교사의 자질, 학교 교육의 미래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서 책을 읽은 거죠. 책을 읽었습니다. 덴마크 교육에 대한 책을 읽었고 그 덴마크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실현한 곳이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강화도에 한 학교가 있대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고 메일을 쓰고 제가 설문조사를 구성원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까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제목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흥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근사한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걸 알았답니다. 학교 구성원의 참여, 학교 구성원의 자유 이게 보장이 된다면 학교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결론으로 이끌어낸 거죠. 보고서, 설문지 하나를 통해서 이 친구가 또 하나 신문반 동아리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정리해 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대요. 꿈꿀 수 있는 학교. 꿈꿀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보고 이러면 아이들이 또 우리가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계속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자기 생활 모두가 무엇에 연관되어 있냐면 교육에 연관되어 있고 우리 교육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지원할 때 어디를 지원할까요? 면접이 있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면접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체제가 없으니까요. 면접이 있어서 종합전형에서 자기 활동 잘 드러내고 설명할 수 있는 데 간다면 충분히 합격한다라는 거죠. 합격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합전형의 예시입니다. 서류 100%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서류는 첫 번째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 세 번째가 추천서입니다. 그런 서류 100%를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의 동아대도 여기 포함됩니다. 서류를 보고 면접까지 치르는 대학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지역 대학은 없더라고요. 경희대와 동국대 그리고 인하대 이렇게 경인교대까지 수능 최저가 없이 실시되고 자 가장 많은 게 학생부와 면접입니다. 좀 이상하시죠? 여기는 서류, 여기는 학생부. 이제 아시겠다. 그렇죠? 서류는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학생부는 뭐만 중심으로? 네.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면접을 통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교대가 아까 모든 걸 다 받는다고는 하지만 모든 서류를 다 받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만을 평가 요소로 학생부를 평가 요소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교대, 춘천교대, 대구의 진주교대까지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이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과 면접, 그 학교생활기록부의 진위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부산대, 한국해양대, 수능 최저, 종합전형에서도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 수능 최저를 보면 부산대가 아까보다 살짝 다를 겁니다. 부산대는 세기합 4에서 7입니다. 4는 정말 높죠. 의대입니다. 의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7, 3합 7이고요. 부산대 여기서도 마찬가지 3합 4, 3합 4라고 하는 건 의치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해양대는 2합 7입니다. 인문계열을 예시로 든다면 2합 7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다면 우선 합격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 높아진 가능성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면접을 잘 치렀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격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 없다 보다는 내가 요 면접과 수능 최저에 대한 대비가 된다면 종합전형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논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는 논술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부산대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281.6 뭘까요? 네, 경쟁률입니다. 지난해 부산대 의대 경쟁률이었고요. 논술입니다. 논술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280 저 높은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 야, 이렇게 높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아이들이 선망하고 가고 싶고 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하거든요. 그때 그냥 도전하지 마시고 실질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명목상 경쟁률입니다. 한 예로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논술 경쟁률을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다 공개합니다.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유아교과가 55대 1이었습니다. 명목상 55대 1. 근데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10대 1이었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지 못한 친구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딱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논술에서 내가 10대 1 정도에서 논술 어느 정도 충족이라고 한다면 준비만 한다면 그 논술도 합격 가능성 어떻다? 있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 대비 없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소위 그런 거잖아요. 저 원서 여기 썼어요. 근데 너무 경쟁이 높아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겸손의 모드로 쓰기도 합니다만 정말 내가 쓰겠다고 내가 이걸 이용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원서 합격의 한 분야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모의논술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에서부터 7월까지 계속 모의논술 대학마다 실시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오프라인 논술과 온라인 논술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대부분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은 계속해서 있으니까 한번 시험 보고 채점 받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부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제목이 너무 깁니다만 그냥 선행학습 이렇게만 치셔도 됩니다. 아니면 논술 기출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풀어보세요. 또는 풀어보도록 안내해 주세요. 기출도 풀어보지 않고 야 이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대까지 그 자료 집은데 이거 다 풀어봐. 그러면 아닙니다. 추세는 달라지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푸는 논술 문제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과 올해 모의 논술을 통해서 올해가 어떻게 나올지 또 올해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구나 등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능 최저가 걸려져 있다면 그걸 충족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논술에 대한 대비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닌 거고요. 자, 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입니다. 경쟁률이 조금 높겠죠.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한 번 좀 써볼까? 라고 하는 모험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별표를 달아놨습니다. 별표를 달아놓은 대학들은 수능 이전에 시험을 치르는 대학입니다. 그럼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능 이전에 논술 보러 간대요. 보낼까요? 가서 잘할 수 있니? 가서 만약 네가 가서 시험을 망치고 오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죠. 살짝.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는 경쟁이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논술 실력까지 낮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자, 건대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원래 수능 이전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수능 이후로 옮겼습니다. 그럼 경쟁률이 또 한 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작년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산대 727명 뽑습니다. 논술. 인문계열의 최저와 자연계열의 최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 경향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인문계열은 사회과 기본 개념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사, 쟁점 이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시사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 가위주로 출제를 하더라고요. 미적분, 투, 확통, 기백 전부 다 통합해서 시험 문제를 보는데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입니다. 가와 마의 논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과 시민의 자세가 과연 무엇인지 쓰라. 짧죠? 짧습니다. 200자 쓸 수 있습니다. 짧은 걸 여러 개 쓰는 게 논술입니다. 특이한 논술이죠. 이렇게. 근데 그 여러 개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다른 대학의 긴 논술과 유사하게 출제되는 거 모아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내용이 왜 나왔는지는 아실 수 있겠죠. 시사, 쟁점, 이수, 작년. 그럼 올해도 약간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제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올해 이슈는 뭐가 될 것 같니? 올해 이슈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될 것 같아? 환경일 것 같니? 비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니? 자연계 학생들이라면 거기에서 화학 반응 어떻게 일어날 것 같니? 등등. 이렇게 이야기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수학적 개념을 또다시 연결시켜야 되겠지만 또다시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니? 등 이런 것도 가볍게 깊이 있게 우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얘기하면서 시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수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적분. 네. 미적분에 대해서는 제가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시만 해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과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 우수자 아이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중복 합격도 많죠. 왜냐하면 1등급 아이들이 6개 쓰면 6개 다 합격할 거니까 하나를 버리고 뭐 다른 데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과도 있을 때고 두 번째 종합전형은 활동이 많고 정말 활달한 친구가 좀 유리한 전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를 딱 보니까 활달하진 않아. 공부도 그래. 그런데 딱 한 가지 강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강할까요?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의지는 강해요. 라고 한다면 그냥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논술이라고 하는 방법에서 네가 대비할 수 있고 이거 준비할 수 있고 이 문제 풀 수 있고 이걸 종합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 대학들은 논술이 아닌 적성고사로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성고사 실시대학. 많이들 축소되고 있기는 한데 이 대학들이 가능하고요. 대학별로 출제하는 과목이 다릅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여기는 국수 영어가 출제되고요. 국어 수학이 나오고요. 영어가 출제되면서도 무엇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고대 세종 캠퍼스하고 홍대 조천 세종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성고사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웃고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맞춰보세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다시 우리 아이가 지금 4월 모평을 봤어요. 그 다음에 5월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5월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얼굴은 하얗게 아주 토실토실하게 많이 올라올 그럴 때입니다. 뿌듯해 하시지만 마음도 많이 좀 불안해지시는 그런 때이기도 한데요. 5월이 지나자마자 바로 뭐가 있냐면 6월 모평이 있어요. 6월 모평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에 대한 고민이 분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성적표를 갖게 된다면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예. 1등급 1등급 이러면 고민 없겠다라고 하는 예시예요. 진짜 이렇게 받자라고 하는 받아야 되죠.
이런 점수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죠. 이 점수를 받으면 이 이름도 고득점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좀 확인하자라고 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5월, 6월 모평까지 약 한 달 정도 좀 덜 나오면 한 달이 아차 안 나왔죠. 그 다음에 9월 모평까지 약 90일 정도 남았고요. 187일 남았습니다. 수능까지. 9월 10날 원서 접수예요. 무슨 원서? 수시 원서 접수예요. 6개를 이때 결정해야 돼요. 6개 다 써도 되고 6개를 안 써도 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 6개 다 써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뭐 과기원을 쓴다라고 할 때는 6개가 아니라 7개를 써도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 이때 쓰는 겁니다. 근데 6월 모평이 있고요. 9월 모평이 있고 수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아까 김종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능 특강만 봐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수능 특강 보고 있니? 어머 특강 듣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파이팅!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6월 모평까지. 와 잘하고 있네. 역시 계획이 있구나. 전략을 잘 짰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모평까지는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수능 완성 봐야 됩니다. 수능 완성. 근데 한 권이 아닙니다. 과목별로 있습니다. 과목별 수능 완성, 과목별 수능 특강 이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9월 모평 이후에 수능까지 다 보긴 봤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면 아들 쉬어, 딸 피곤하니까 쉬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뭘 볼까요? 복습입니다. 어떤 걸 복습할까요? 앞에 있는 걸 보고서 복습하셔도 됩니다. 특강 다시 보고 완성 다시 봐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들으신 것처럼 만점 마무리 또는 봉투 모의고사 이걸 보셔도 됩니다. 이걸 보면서 마무리로 페이스 조절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능 순서대로 한번 지내봐야지 라고 하는 걸 연습하는 게 이때입니다. 이걸 해주시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갖고 오면 이 정도 나오지 이것보다 더 잘 나오죠. 저는 그냥 중간 평균치를 했습니다. 근데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고 수능 때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는 겁니다. 어느 친구가 잘한 걸까요? 네, 위에 있는 친구가 잘한 걸까요? 3등, 올 3등급, 와, 너 올 3 찍었구나, 굿잡 이렇게 하실 건가요? 밑에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 최저를 맞췄습니다.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2합 5를 맞춘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그러면 모의고사는 지금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받아왔는데 이걸 해서 너무 잘했어 이거 끝내는 게 아니라 약한 영역이 무엇인지 또 전략적으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대학을 설정했을 때 이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지 수능 최저를 요구했을 때 내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게 모의고사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적만 보고 아들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지. 이거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된다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가고 지금 이게 네가 4등급을 받았는데 요건 4등 바로 밑이야. 조금만 하면 3등급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3등급만 되면 수능 최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원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곳이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6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 다음 7월 여름방학 보내자마자 8월 말에 원서 접수 준비를 하고요. 수시 상담을 하겠죠. 9월 10날입니다.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상담이 다 이루어져야 되죠. 원서 몇 개 쓴다고요? 6개 씁니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잘 쓰셔야죠. 어떻게 쓰는 게 잘 쓰시는 거냐? 내가 상향으로 쓰고 싶은 대학도 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보이지 않는 대학을 쓰는 건 아니고 보이는 대학의 상향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적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요 선도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될 것 같은데 또 내가 만족하고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학도 필요합니다. 안전한 대학도 필요합니다. 왜? 수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또는 수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원서를 작성하고 대학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이제 필요한 거죠. 안정적인 건 모평 성적입니다.
모평에서 모의고사에서 내가 이 성적까지 나오는데 그 밑일 걸 써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잘 나오고 있다면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보다는 더 좋은 대학, 또 높은 대학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입니다.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수시 원서 지원의 하한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서 교과 내신 등급과 비교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딱 살펴봤더니 아주 우수해. 여기까지 되겠다. 너무 좋아. 교과도 좋다고. 그러면 상한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시 합격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고대 학추원을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고대 학추원은 학교에서 4% 아이들이 지원을 하죠. 그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1과 2가 학교 추천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학교 추천 1은 성적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성적순을 선발한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이 2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수능 최저가 달라서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학추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서울대 쓰고, 그 다음 연대 쓰고, 고려대 쓰고, 이렇게 할까요? 학교별로 또 다르잖아요. 여기를 지원한 친구는 여기를 쓸 수 없고 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성적이 좋긴 한데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 그 다음 선택받고 그 다음 추천받을 수 있는 고려대를 선택해서 내가 추천을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교과라고 하는 건 그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한선에서. 하한선은 모의고사에서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가 4월 모의평가를 딱 가지고 왔을 때 대체로 어느 것만 본다면 요것만 많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다 1등급 딱 했는데 1등급 없네, 색깔이 안 칠해졌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여기를 봐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별로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100분위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면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100% 정확한 것이 아니라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요 100분위를 가지고 지원 가능권입니다. 지원 가능권. 요것을 한번 가늠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요렇게 되더라는 거죠. 인문계에서는 100분위를 저렇게 나누었을 때 수능 100분위에서 요렇게 하면 이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이는 정시에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수시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하한선을 여기에서 결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여기 그 외의 대학들은 조금 더 낮아도 100분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과 2등급, 3등급인데 100분위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살짝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를 일반 학과로 설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수능보다 내신, 지금도 내신 아직 안 끝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 2차 지필평가 남아있거든. 지금 한참 수행평가 기간이고 실험 실습해야 될 기간입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친구라면 이거 해야 됩니다. 종합전형 대비자는 지금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성적이 조금이라도 향상되거나 수행평가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를 대비하는데, 종합전형이 아니라 교과를 대비하는데 부럽다. 내신 1, 3등급이에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아주 안 나와요. 이것도 핸디캡이죠. 네. 내신 성적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너무 안 나와요. 이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 그래도 계속해서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최저 없는 곳에 지원해야 되니까. 그러면 최저 없는 데는 아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 몇 등급이 합격한다고요? 1등급, 1등급, 1등급. 그런 데를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성적을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면접에 좀 더 강해요. 우리 아이는 또는 저는 면접에 너무 강한데 내신 모의고사가 4, 5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하더라도 애매한데 면접은 정말 강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건 면접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면접 이미 강하니까 어떤 것? 내신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수시에 올인하는 게 좋습니다. 4, 5등급 그냥 고만고만하게 된다. 그 친구들은 내신을 공부하든 또 수능을 공부하든 4, 5등급이 그냥 유지된다라고 하는 건 정시까지도 4, 5등급. 그럼 내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성적 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시에 쓴다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입니다. 교과 등급인데 수능 2, 3과목만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불안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논술을 지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특정 학과를 가고 싶고 그 학과가 서울에 있는 전문대고 경쟁률이 있는 대학이다라고 하면 저는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수능을 충족시키자라고 하면 언제까지요? 네, 수능 날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수시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수시도 당연히 원서 쓰고 나서 수능 충족을 위해서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수능까지도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과목만 자기가 네,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조합으로서 가능한 영역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친구가 있습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15개 대학,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내에 저는 가고 싶어요. 그냥 목표가 그겁니다. 그럼 내신 3등급 이하이고 그런데 성적이 좋기는 해요. 내신은 안 좋은데 모의고사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아 선생님 저는 인경기 요즘은 인서울이라고 안 하고 스카이라고 한다며요. 그죠? 서울, 경기, 인천, 스카이. 네, 스카이를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인서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인서울이 아니죠. 여기 서울 경기 지역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내신 4등급 이하인데 이 친구들이 세 과목에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아, 이 지역 대학들은 세 과목만 반영하니까. 이게 전략입니다. 그리고 직어국. 저는 직어국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추천드리는 바인데 직어국에 가고 싶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가고 싶다. 부산대 가고 싶다. 부경대도 괜찮지 않니? 아들 해양대는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신 5등급 이하야. 헐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자. 가능해. 너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할 때 어떻게 당연히 수능 공부해야 되죠. 아까 뭐가 안 좋으니까. 수시를 쓸 만큼의 무엇은 없으니까 교과 성적이 바탕되지 않았다면 수능 공부해야 되는 거죠. 수능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 입결. 근데 우리 지역 입결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찾아보기는 했는데 작년 데이터가 그대로 있는 대학도 있었고요. 그냥 모든 자료를 100% 공개하지 않고 80%, 50% 이렇게 공개하는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서울 지역 대학들을 좀 보여드린다면 이제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의 고대에서 1.25에서 1.89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물론 1등급도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한양대가 1등급에서 2.51까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교과입니다. 교과니까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도 교과입니다. 역시 대학별로 좀 차이가 편차가 있습니다. 한양대 되게 높은 거 보이시죠? 교과. 네. 한양대는 공대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높고 아이들이 선망하고 예, 대학 점수도 높은 편입니다.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자료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교과 종합전형, 그다음 종합전형 2 이렇게 1, 2로 보이는데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 무조건 무엇이 먼저다?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지원해서 결과를 기다려 보아도 됩니다. 이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교과에서 평균입니다. 평균 교과 80% 내에 있는 것을 공개했고요. 대학에 있는 자료를 확인했더니 인문계열에서 2.79, 자연계에서 3.13, 의대가 1.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논술에서는 좀 더 편차가 크죠. 아무래도 교과에서는 내가 자신이 없고 종합에서 내가 활동한 내용이 없다면 무엇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 도전하자라고 해서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부경대입니다.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만 발표를 해놨고요. 80% 성적을 공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성적 1 전형에서 2.54, 인문계열, 자연계열 2.8. 그다지 낮진 않죠. 왜 이렇게 낮지 않지?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이 교과가 다 전 과목인가요? 부분인가요? 다 다른 거 아시죠? 대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 과목이 아니라 내가 우수한 과목 또는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또는 국영수사과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상담받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가시고 우리 아이가 유불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파악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대 부경대의 경우는 교과 성적 90 그다음 출석 10 이렇게 했는데 출석이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장기간의 무단결석이 아니라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면접 20%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 경상대인데요.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와 개척 인재인데 지역 인재가 올해부터 확장시켜서 더 많이 뽑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의예과 중심으로 많이 선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반 학과에서 지역 중심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걸 한다면 나중에 활용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할 때, 공사에 취업할 때 지역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서울 요즘의 생활에서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선생님 취업할 수 있나요? 이거 고3 아이들도 질문합니다. 취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거. 여기 취업률은 몇 %가 되나요? 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거기에서 괜찮아. 4년 후에 세상이 달라질 거야. 이거 막연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적인 위치에서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너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지역인재 전형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지역 할당제를 이용해서 지역 대학에 가더라도 크게 고민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 우수 전형과 개척인재 전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대입니다. 창원대도 있는데 창원대는 작년 자료만 있더라고요. 올해 자료를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닌 지지난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아마 지금쯤 나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양대입니다. 해양대의 경우에 최종 합격자라고 평균입니다. 합격자 80%가 아니라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점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평균에서 평균이니까 정말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해양대에서. 물론 해서대인가요? 거기는 조금 높지만 나머지 일반학과에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고요. 울산대 또 정리를 해봤는데 최종 합격자의 80%를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예과 같은 경우에 조금 의예과 근데 이 학생이 좀 특이하죠. 3.19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과 면접을 보면 면접인데도 조금 더 성적이 좋죠. 교과가 좀 더 성적이 좋을 것 같은데 면접이 좀 더 좋다라고 한 특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울산대가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성적이 폭이 넓습니다. 아까는 3등급 정도에서만 형성이 되는데 우리 지역 대학에서 이렇게 본다면 몇 등급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들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아대학교인데요. 동아대학교 최종 합격자의 80% 성적을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교과 성적의 3.3, 농어촌에서도 또 3.57인데 이 농어촌 점수 여기서 말씀드린 해당되는 친구는 없겠지만 이 친구들도 점수가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 괜찮은 친구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 지역 균형에서만 의예과 선발하고 있다. 지역 균형에서의 의예과가 1.63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태까지 이거 부산 지역을 간다고 그래서 각 대학별로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놓친 대학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대학까지 전부 다 25개 대학을 다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서요. 중심을 좀 위로 잡고 지역 대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그 대학의 컷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균.
그 대학의 평균. 그리고 모든 학과의 평균이 아니라 그 모든 학과가 다 똑같은 평균을 가진 게 아니라 학과별로 또한 다르다. 그럼 당연히 지금 댁에 가셔서 뭘 확인하실 거예요? 네. 합격 요 사례를 전부 다 확인해 보실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가려면 또 모의고사 점수를 보니까 몇 퍼센트인데, 그럼 여기 쓸 수 있겠다. 그럼 요 대학, 이 학과 한번 볼까? 요렇게 가늠을 해 보시고 6월 모평, 9월 모평 이후에 수시 원서 쓸 때 그래, 이렇게 6개를 확장하자.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입 상담소 아까 말씀드리셨죠? 저는 이거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거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저 상담위원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다 답변해 드립니다. 정말 쓸데없는 질문을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도 답변을 합니다.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드리니까요. 어떤 것이든 궁금하신 게 있다면 EBS에 꼭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하든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EBS라고 생각할 거니까 너무 오글거리고요. 어떤 차이인지 보이세요? 네, 그 이미 유명한 영상이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한 혹은 상대에 대한 뛰지 못해요. 근데 상대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은 해본 친구는 해요. 우리 아이한테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넌 할 수 있어. 해봐라 한번.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